안녕하세요. 브이언에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맛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볼게요. 맛치료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에 따른 세부 기준들을 볼 거예요. 산정 기준을 보고 실전 우리 사례를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이해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당 청구, 현지 조사에서 나온 부당 청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치료의 기본 개념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별도로 산정되는 것과 산정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먼저 마취약을 주사를 하려면 주사기가 필요하겠죠. 주사기나 주사침은 소정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산정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술 중에 발생하는 우발 사고에 대한 처치, 산소호흡, 응급처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을 할 수 있긴 한데요. 그 밖에 이 응급상황 이외에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 목적을 위해서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에는 마취 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바꿔도 주된 마취의 소정 점수만 산정할 거고요. 표면이나 침륜 마취, 이런 간단한 흡수를 통한 마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따로 받을 수 없어요. 모두 시술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라는 게 있어요. 마통의 초빙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세서를 나중에 작성할 때 그 초빙료에 대해서 면허 번호를 꼭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지 나중에 청구를 하신 다음에 삭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마취를 했을 때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마취 기록지를 꼭 비치를 하셔야 돼요. 저희 그 심사 기준집에 비치한다, 기록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나중에 없으면 다 환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잘 챙겨서 청구하시는 분들이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취 행위를 하게 되면은 마취 행위료와 함께 가산이 붙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가산에 붙을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연령에 대한 부분과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령은 소아, 그리고 노인에 대한 가산이 붙을 수 있거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나뉘어요. 신생아일 때, 만 1세 미만일 때,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일 때. 노인의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일 경우. 그래서 요거는 나이에 따라서 나이도 소아는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에 1, 여기 산정 코드 첫 번째 자리에 A 이렇게 나타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마취에는 이런 가산이 붙는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는 게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야간 가산이 있고 공유 가산이 있어요.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저녁 6시, 그래서 18시부터 다음날 아침 근무 시간 언젠가요? 9시, 그래서 18시부터 09시까지를 우리는 야간이라고 하고요. 이때도 따로 가산이 붙을 수 있어요. 몇 프로? 50%. 산정 코드는 두 번째 자리에 1을 넣어주시면 돼요. 산정 코드 기억하시죠? 기본 코드 들어가고 땡땡땡 뒤에 3자리 중에 2번째 자리에 1을 넣는 것. 이게 산정 코드 2번째 자리에 1을 넣는다는 의미예요. 자, 공유 가산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법정 공휴일에 마취를 했을 경우 가산이 주어지는 거죠. 몇 퍼센트? 50%. 세 번째 경우는 의원급 가산이에요. 이 의원급 가산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외래일 때고요. 저녁 6시에서 9시 야간일 때 야간에 진료를 하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했을 때 가산이 붙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의원급에만 해당이 되고요. 어떤 진료를 했을 때냐? 요거는 별표 9장의 별표 8.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찾아서. 별표 8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서
의원급으로 마취를 시행했을 때 가산이 붙는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취료의 가산은 연령가산과 시간가산으로 나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앞에서 마취료의 기본적인 산정 기준을 봤어요. 그럼 마취료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게 여기 정맥마취야 그냥 마취라고 적어놨죠. 크게 정맥을 통해서 하는 마취와 일반적인 마취가 있어요. 정맥을 통해서 하는 마취에는 또 다시 전신마취, 부위, 국소마취, 그리고 감시아 마취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감시아 마취를 우리는 맥마취라고 부르죠.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알고 있는 다른 마취는 정맥을 통한 마취 이외에는 폐쇄순환식으로 할 수 있는 마취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마스크, 기관 내 삽관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외에는 척추, 경막의 마취, 상박신경총, 척추 경막의 마취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전신 마취와 감시아 마취의 차이점이 뭐냐, 요거는 그냥 같은 마취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시아 마취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시작하면서부터 마취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계속 함께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냥 전신 마취는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마취, 전신을 마취하는 거에서 끝난다. 감시아 마취는 말 그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맥마취, 감시아 마취 같은 경우,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는 마취 관리 기본이 30분이에요. 기준 30분이고요. 30분이 지날 때 15분마다 또 따로 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맥 마취 이 부분 말고 그냥 일반적인 마취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기본이에요. 1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 역시 15분마다. 그럼 만약에 1시간 25분을 마취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네요? 기본 1시간이고 15분마다라고 했죠? 그럼 15분 한 번, 그리고 25분이 하려면 한 번 더 가야겠죠? 그래서 2번, 기본적인 것 한 번과 그 다음에 15분 증가에 대한 횟수 2회 이런 식으로 청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에는 정맥 마취와 마취가 있다. 그리고 마취 중 감시료라고 있는데 이거는 환자가 마취를 하는 동안에 별다른 이상이 없을지 그걸 계속 감시하는 수가예요. 요거는 정맥 마취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여기 바마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만 해당이 돼요. 여기서만 마취 중 감시료를 받을 수 있고, 마취 중 감시료에는 어떤 게 있느냐,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봤을 때 말초산소 포화도 감시, 그리고 중심 정맥압 감시, 헤모글로빈도 볼 수 있고요. 파형 변이 지수를 감시할 수도 있어요. 뭐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다 보면은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보는 행위 수가가 바로 마취 중 감시료, 그리고 이거는 정맥 마취에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마취를 봤잖아요. 정맥 마취가 있었고 일반적인 마취가 있었어요. 지금 이런 마취의 경우에는 의식이나 감각을 차단하는 행위였고요. 또 여기에 하나로 마취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신경차단술이에요. 신경차단술은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고 특정 부위를 마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신경차단술도 마취료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 우선 여기도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그럼 신경차단술에서 우리가 정형외과나 이 차단술을 사용하는 많은 과에서는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차단술로 사용을 하느냐 하고 봤을 때 먼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경막의 신경차단술 제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경추 및 흉추, 요추 및 천추로 나눠서 차단술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 말초지 차단술 있고 척수신경 말초지 차단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많이 사용해요. 대소우두신경이나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척추부, 애과신경, 이제 뭐 팔이나 어깨 쪽 아프면 이쪽 신경으로 차단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골신경, 발목이나 무릎 아플 때 이제 대퇴신경, 외측 대피신경 이렇게 해서 말초지 차단술도 많이 사용하는 차단술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척수신경총, 신경근, 신경절 차단술인데요. 자, 경신경총, 선택적 신경근 요거는 뭐라고 많이 표현을 하냐면 SNIB 라고 많이 표현해요. 우리 급여기준지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SNIB라고 우리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신경 후지, BDMB, 후진의 측지, MBB, 추관절 차단, 파쇄블럭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도만 눈에도 익혀 놓으시면 실무에 갔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시는 일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신경 차단술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차단술들이 있다고 가볍게 정리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